비가 창문에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명가였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구석구석 스며들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나무 테이블에 반사되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녹은 버터, 바질 향이 어우러져 밖의 세찬 비와는 대조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 한 남자가 들어와 머리카락과 지친 얼굴의 빗물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검은색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이 고급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레스토랑의 진짜 주인인 박진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선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식사를 조용히 즐기고 싶은 자신의 명성에 방해받지 않는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젊은 여직원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다른 부유해 보이는 손님들에게 하던 것처럼 이름이나 예약 여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녀는 여전히 예약 장부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네, 창가 아닌 자리로 부탁합니다. 박 회장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속으로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방 근처에서는 베테랑 웨이터 강지훈, 이 와인잔을 닦으며 동료들이 힘든 하루였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웨이터로 10년 넘게 일했고 최근 5년간 명가에서 일하는 것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저 남자 손님 봤어? 다른 여직원이 음식을 나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동네 백반집에서 길 잃은 사람 같아. 지훈은 식사 공간 15번 테이블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뻔하지 뭐. 2시간 동안 앉아서 샐러드 한 접시랑 물 한 잔 시킬 사람일 거야. 지훈은 그런 손님을 상대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어머니로부터 큰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학생인 여동생 학비도 그가 내줘야 했습니다. 모든 부담이 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에 돈 쓸 것 같지 않은 손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습니다. 오늘 주방장님 기분 안 좋아. 다른 직원 박동욱이 경고했습니다. 누가 인터넷에 안 좋은 후기 남겼대. 엄청 화나셨어. 지훈은 한숨을 쉬고 검은 앞치마를 고쳐맨 뒤 억지 미소를 지으며 15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담당 웨이터 강지훈입니다. 먼저 음료 주문하시겠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웠지만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막 뜬 휴대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스키 한 잔 주시오. 아무거나.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고급 와인 리스트로 유명했지 위스키를 파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맥켈란 18년산이 있습니다. 한 잔에 10만 원인데 혹시 좀 더 저렴한 걸 원하시면. 지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로 하시오. 박 회장은 간결하게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레스토랑 수준도 모르면서 라고 중얼거리면서 에서는 김수진이 지훈이 주문을 받아오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내 손님, 재미있는 분이야? 지훈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동네 술집에 온 줄 아나 봐. 15번 테이블에서 박 회장은 직원들의 빤히 쳐다보는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느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주목받고 아첨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오늘 밤은 비록 거친 방식이긴 했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커플이 앉았습니다. 남자는 비싼 정장을,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먼 구석에는 사업가, 그룹이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위스키 잔을 들고 돌아와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몇 방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식사는 고르셨습니까?
그가 주문서에 펜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뭘 추천하시겠소? 지훈은 이 질문에 명백히 짜증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메뉴에 있는 건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의 숲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좀 더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접근하기 쉽다고? 박 회장은 이 무례할 정도로 솔직한 말에 흥미를 느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한 그릇에 3만 원입니다. 지훈은 마치 손님에게 너무 비싼 걸 고르지 말라고 상기시키듯 가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랍스터는 시가라 꽤 비쌉니다. 박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점장에게서 공장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보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에이터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푸아그라, 파그로, 박 회장은 일부러 발음을 약간 틀리게 하며 말했고, 지훈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규 스테이크, 에이자이오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주시오. 지훈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푸아그라는 꽤 섬세한 음식이라 아무나 즐기기 어려운데요. 옆 테이블의 결혼기념일 부부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지훈의 태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확실하오. 박 회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사토마고, 셔토마오고, 2009년산으로 한 병 주시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경멸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긴 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훈은 자신의 운명이 곧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동료들이 고급 요리를 만드느라 분주한 주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방장 테이블에 주문서를 올려놓으며 의미심장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5번 테이블, 푸아그라랑 아규 스테이크. 그리고 사토마고 2009년산.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카드 한도 초과될 것 같지 않아? 근처에 서 있던 여직원 김수진이 지훈의 팔을 툭 쳤습니다. 정말. 만약 진짜 돈이 많으면 어떡해?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옷 입은 것 좀 봐. 낡은 청바지에 헌 티셔츠 입고 와서 300만 원 넘는 와인을 시키다니. 여기가 무슨 길거리 포장마차인 줄 아나 봐. 한편 15번 테이블에서 박 회장은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 직원들의 경멸 섞인 말투, 비웃는 미소까지 그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그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호화로운 만찬과 가식적인 아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겉모습만으로 무시당하고 평가받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빵 바구니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와 박 회장 앞에 무심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니면 생수 한 병 더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박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 먹을 돈이 없어 보이나?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끼시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여기 몇몇 메뉴는 어떤 분들께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옆 테이블의 결혼기념일 부부는 이제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웨이터 좀 심한 것 같아 남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 손님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야. 한편 구석 자리의 사업가 그룹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푸아그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일부러 탁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푸아그라 나왔습니다. 입맛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박 회장은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작게 잘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고소한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규 스테이크는 곧 나올 겁니다. 혹시 후추 소스를 곁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고추장, 각효쟁을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거요. 만약 내가 고추장에 찍어 먹고 싶다면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지우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냥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박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자네는 혹시 새로운 걸 시도해 본 적 있나? 질문은 지훈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손님이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웨이터입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꿈꿀 시간 없습니다. 지훈은 약간 도전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부자들이 평범한 일을 해본 적 없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건 아니야. 지훈이 반박하려 했지만 주방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5번 테이블, 아규 스테이크 준비 완료. 지훈은 음식을 가져와 일부러 더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아규 스테이크입니다. 제대로 즐기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박 회장은 부드러운 고기 조각과 정교하게 뿌려진 소스를 보고 조용히 작게 잘라 천천히 씹었습니다. 훌륭하군. 그는 평가하고는 천천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자네 생각에 고급 식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지훈은 팔짱을 끼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 그리고 약간의 품격이겠죠. 그럼 돈은 있지만 품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소?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 같은 거죠.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앉은 몇몇 손님들은 서로 눈짓하며 이 미스터리한 손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박 회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질문은 지훈을 잠시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합니까? 이때 레스토랑 매니저인 최상현 씨, 차분한 풍채의 중년 남성이 마침내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15번 테이블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직원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매니저는 지훈을 경고하듯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소. 오늘 저녁 아주 흥미로웠소. 지훈은 손님이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 회장은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훈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꼬는 투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푸아그라는 꽤 섬세한 음식이라 아무나 즐기기 어려운데요. 다음으로는 지훈이 비싼 와인을 주문한 것에 대해 비웃는 부분, 그리고 고추장에 대한 비꼬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 매니저는 망연자실했으며 지훈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소? 박 회장은 여전히 흥미로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가 레스토랑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이제 15번 테이블에 집중되었습니다. 박진수 회장은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웨이터 강지훈은 이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문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그가 저녁 내내 무시하고 비웃었던 박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훈이 전에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무서운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소? 질문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깊으며 의미심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 최상현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혹시... 박 회장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맞소. 내가 바로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요.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진이 실수로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방 직원 박동욱은 입을 떡 벌린 채 박 회장을 바라보았고 지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아닐 거야. 지우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태연한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자네는 나를 가난뱅이 취급했지. 단지 내가 옷을 평범하게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네가 평소에 접대하는 화려한 손님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네는 경멸감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비꼬는 것을 망설이지도 않았소.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기까지 했지. 지훈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웨이터 일을 한 적이 있소. 박 회장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무시당한 적 있고 겉모습만으로 평가받은 적도 있소. 하지만 나와 자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오?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오. 그들이 어떤 옷을 입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말이오. 죽음 같은 침묵이 레스토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손님들은 모두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조차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손님의 외모나 말투로 그들을 파악하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훈은 더듬거렸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시오. 박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 와규 스테이크에 고추장이 필요하겠소. 이 질문은 원래 가벼운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훈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매니저 최상현 씨는 헛기침을 하고 황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한다고? 박 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요? 최 매니저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즉시 저 직원을 해고하겠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소.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해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자네 같다고 생각하나? 박 회장은 옅게 웃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단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지 않소. 하지만 자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소. 지훈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느낌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내 사무실로 오시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임무를 하나 주겠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수진은 박동욱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뭘 하시려는 걸까? 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 회장은 일어나 카드를 꺼내 300만 원이 넘는 계산서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오. 낡은 청바지를 입었다고 모두 가난한 사람은 아니며 비싼 정장을 입었다고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오. 말을 마친 그는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지훈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약속대로 오전 9시에 박진수 회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오만했던 웨이터가 이제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 회장의 사무실은 서울 중심가의 호화로운 유리 건물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은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그는 어색하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알렸습니다. 저 박진수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훈은 직원을 따라 넓은 복도를 지나 마침내 커다란 나무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직원이 가볍게 노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 회장이 창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래의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앉으시오. 그는 마지못해 사무용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지훈은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불렀는지 아시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어젯밤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건 일부일 뿐 주된 이유는 아니오. 지훈은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이오. 바로 솔직함이오. 비록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적어도 자네는 가식적이지 않았소. 지훈은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남자에게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네는 레스토랑에서 10년 넘게 일했지. 분명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거요. 허풍 떠는 사람들, 그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겠지.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온 남자가 왜 300만 원짜리 와인을 시켰는지 궁금해 본 적은 없소.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자네는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려 하지 않고 나를 가난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급급했소. 그리고 그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평가하는 방식과 같소. 그들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난 자네를 꾸짖으려고 부른 게 아니오.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소.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회, 말씀이십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리에서 일해 볼 생각 없소? 지훈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고객관리 부서에서 일해주길 바라오. 한 달간 수습 기간을 갖는 거요. 자네의 임무는 우리 그룹의 레스토랑과 호텔들의 고객 서비스 방식을 재평가하는 것이오. 겉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라오.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박 회장은 가슴 앞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지훈은 여전히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평범한 웨이터였고 심지어 해고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스토랑 체인 전체의 주인이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일,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입니까?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재력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요.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지 보고 싶소.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그를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박 회장의 얼굴에 잠시 스쳤습니다. 좋소. 내일 아침 8시에 그룹 본사 관리부서로 출근하시오. 첫 번째 임무를 주겠소. 지훈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대화가 끝난 것처럼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기회에 걸맞게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정시에 그룹 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낯선 곳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에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그는 더 이상 웨이터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구역으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친절했습니다. 강지훈 씨, 저는 박 회장님의 비서 이유미입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룹 본사는 넓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각자의 일에 바빴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이유미 씨는 커다란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서비스 품질 관리 부서입니다. 여기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배치된 많은 책상들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진지했습니다. 부서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강지훈 씨, 저는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홍기태 팀장입니다. 한 달간 수습으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훈은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걸쳐 호텔과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업무는 각 지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찰하고 평가한 후 본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현실적이고 솔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훈은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밀 손님처럼 서비스를 점검하러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홍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고객 역할을 하면서 직원의 태도부터 음식의 질, 분위기, 서비스 과정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지훈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고객만이 서비스 직원을 평가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스템 전체를 재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홍 팀장은 그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당신의 첫 임무는 우리 시스템에 속한 고급 레스토랑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객처럼 경험해보고 느낀 점을 기록해 오세요.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박 회장 체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수정팰리스에 들어섰습니다. 서비스 직원이 아닌 고객 자격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단순한 셔츠를 입고 레스토랑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셨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재빨리 그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 배치는 지훈에게 그날 자신이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을 명가 레스토랑의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지훈은 펼쳐보고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특별 메뉴가 있나요? 그는 여직원을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돌판에 구운 와규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와규 스테이크 하나와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여직원이 떠나자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 직원들이 평범하게 옷 입은 손님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에게는 매우 정중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는 직원이 접시를 놓는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너무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섬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물을 추가로 주문했을 때 한 남성 직원이 다가왔는데 그의 시선은 약간 흐릿해 보였습니다. 다른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지훈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추 소스를 조금 더 주시겠어요? 직원은 약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투는 약간 마지못한 듯했습니다. 후추 소스는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훈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관찰하며 불합리한 점들을 기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지 않고 지훈은 관리 데스크로 직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책임자 분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은 메모한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룹의 서비스 품질 점검 직원입니다. 오늘 저녁 제가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매니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 직원이라고요? 지훈은 침착하게 자신이 기록한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고객 간 서비스 태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평범하게 옷 입은 손님에게 다소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제가 추가 소스를 요청했을 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대신 직원은 제가 직접 가져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객 경험을 덜 완벽하게 만듭니다. 매니저는 침을 삼키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훈은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는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일하는 웨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관점, 즉 평가자의 관점,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 팰리스에서의 첫 임무를 마친 후 지훈은 그룹 본사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들어섰고 박진수 회장은 이미 몇몇 고위 임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훈이 어젯밤 보낸 메모 파일이 열려있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메모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땠소? 고객이 되어보니 웨이터로 일할 때와는 다르던가? 지훈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웨이터로 일할 때는 항상 고객들이 귀찮고 요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이 되어보니 때로는 약간의 관심과 좋은 서비스 태도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레스토랑은 어땠소? 지훈은 자신의 메모를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음식 품질은 좋고 공간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태도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고객과 평범하게 옷 입은 고객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위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에게 서비스 방식에 대해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웨이터 출신입니다. 그 심리를 잘 압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약간 긴장되었지만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소. 나는 이런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오. 박 회장은 그 임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들었지? 우리는 즉시 바꿔야 하오.
임원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후 박 회장은 지훈을 남겼습니다. 좀 더 어려운 임무에 도전해 볼 생각 없소? 지훈은 약간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일했던 명가 레스토랑을 점검해 주길 바라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로 다시 가라고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거기서 일했으니 시스템을 잘 알 거요. 비밀 고객의 관점에서 바꿀 점이 있는지 평가해 주길 바라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한때 손님을 무시했던 곳, 그 손님이 사장인 줄도 몰랐던 명가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명가 레스토랑 문 앞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가 웨이터로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직원이 아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객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레스토랑은 여전히 매일처럼 붐볐습니다. 한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셨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식사하러 혼자 왔습니다. 직원은 그를 힐끗 보더니 주방 근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날 그가 박 회장에게 배정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들어보았지만 바로 음식을 고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훈의 전 동료였던 웨이트리스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지훈은 그녀를 보며 예전에 그들이 편견 가득한 태도로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위스키 한 잔 주시오. 김수진은 약간 멈칫했습니다. 저희는 맥켈란 18년산이 있습니다. 한 잔에 10만 원인데 다른 종류를 원하십니까? 지훈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그걸로 한 잔 주시오. 김수진은 수첩에 적고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태도가 고의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지훈은 서비스 방식을 관찰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전문적이기는 했지만 고객과의 소통 방식에 여전히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에 바르지만 진정으로 진심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지훈이 예전에 밑에서 일했던 매니저 최상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강지훈 씨, 여기는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지훈은 메모 목록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 매니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서비스는 좋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아직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고객과 평범한 고객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최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제가 돌아왔을 때는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객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던 그가 이제는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가 레스토랑에서의 점검을 마친 후 지훈은 그룹 본사로 돌아와 박진수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 회장은 편안하게 앉아 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땠소? 여전하던가? 지훈은 메모 묶음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서비스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오. 예에 바르다는 것이 정성스럽다는 뜻은 아니지. 그리고 정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고객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으로요. 박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제안이라도 있소?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객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고위 임원들은 지훈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예전에 제가 웨이터로 일할 때는 항상 고객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객이 되어보니 그들은 단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서비스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오. 그는 관리 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서비스 직원은 우리 시스템의 다른 레스토랑에 고객 자격으로 보내질 것이오. 그들은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고 그 경험을 보고하게 될 것이오. 한 임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요. 박 회장은 웃었습니다. 돈이 좀 들겠지만 그 대가로 고객을 더 잘 서비스하는 방법을 아는 직원팀을 얻게 될 것이오.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오. 지훈은 마음속으로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 후 박 회장은 지훈을 남겼습니다. 아주 잘했소. 자네 같은 웨이터가 이렇게 날카로운 시각을 가졌을 줄은 몰랐소. 지훈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회장은 일어나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계속 잘해주시오.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가 있소. 지훈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레스토랑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교육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오. 자네가 그들이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길 바라오.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소? 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자네는 스스로를 변화시켰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차례요. 2주 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룹의 회의실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시스템 내 여러 레스토랑에서 온 수십 명의 서비스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른 임무를 띠고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고객들이 까다롭고 요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때 한 손님을 그저 옷차림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경멸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사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듯했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비스가 단순히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집중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교육이 끝났을 때 몇몇 직원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웨이터로 일하셨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지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밤, 지훈은 그룹 건물 앞에 서서 도시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일하는 웨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한 달 후, 박진수 회장은 시스템 내 레스토랑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고객이 단순히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새로운 일에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큰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평가가 올라온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수천 건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음식계에서 영향력 있는 한 고객이 시스템 내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인 임페리얼 다이닝에서의 끔찍한 경험에 대해 상세한 불만 글을 올렸습니다. 서비스가 형편없고 직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며 고객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서비스 방식이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완벽한 경험을 망쳐버렸다. 나는 이곳을 매우 좋아했지만 이번 경험 이후로는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아래 댓글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박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 회장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임페리얼 다이닝의 매니저인 조영출 씨는 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스토랑은 항상 매우 높은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박 회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정말로 기준이 높다면 왜 고객들이 불평하는 거요? 그리고 이건 단 한 건이 사례가 아니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때 지훈이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곳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다른 레스토랑들에서 잘 해냈소. 이제 임페리얼 다이닝에 가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 주길 바라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페리얼 다이닝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고객 자격으로 임페리얼 다이닝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공간, 부드러운 노란 불빛,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지훈은 자신이 보는 것이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은 안 했지만 자리가 있다면 창가 쪽으로 부탁합니다. 웨이터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너무 화려하지는 않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자리는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안쪽 구석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지훈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군. 그는 자리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성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진정한 정성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와인 한 잔을 주문했을 때 그는 직원이 마지못한 태도로 가져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소개하거나 추천이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은 꽤 빨리 나왔지만 직원이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방식에는 섬세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만족하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날 때 그는 관리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매니저님을 뵙고 싶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훈은 그룹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점검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신입 직원 몇 명을 뽑았는데 아직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신입 직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직원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서비스하고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니저로서 고객이 인터넷에 불평하기 전에 이것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30분 후 임페리얼 다이닝의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지훈은 그들 앞에 서서 한 명 한 명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압박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레스토랑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공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고객이 여기에 와서 단지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 서비스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환영받고 관심받는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항상 돌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재교육하는데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나섰습니다. 강지훈 씨,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둔 점 사과드립니다. 즉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바꿔나갑시다. 다음 날, 박 회장은 지훈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소. 지훈 씨, 나는 자네가 단순히 서비스 평가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소. 지훈은 웃었습니다. 저는 단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오. 이 레스토랑이 시스템 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오. 지훈은 굳은 결심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음 주 동안 지훈은 직접적인 훈련과 자격으로 임페리얼 다이닝에서 일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점검 임무가 아니라 그가 팀 전체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스타일을 진정으로 바꿀 기회였습니다. 첫날 아침, 지훈은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 앞에 회의실에 섰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직 웨이터였던 그가 자신들을 지도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심호흡을 한 다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압박감을 이해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단지 와서 먹고 돈 내고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윤재민이라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중에는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고객들도 있죠.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까다롭다면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잘해야 할까요? 재민은 침묵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한 고객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이해한 듯했습니다. 지훈은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각자 고객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웨이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전 내내 직원들은 번갈아 가며 고객과 웨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고객 입장이 되어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정성스러운 웨이터와 그저 관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소희라는 여직원은 테이블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무심하게 서비스받는 고객의 기분을 알겠어요. 전에는 그냥 음식을 제대로 가져다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직원의 소통 방식이 고객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지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질문 한 마디만으로도 고객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고 점심때가 되자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셋째 날, 이틀간의 교육 후 지훈은 직원들을 실제 시험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 그룹을 선택하여 그들이 배운 방식으로 서비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구석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습관적으로만 일하지 않고 고객을 맞이하는 방식부터 각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 불평했던 청년 재민은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고객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전문적으로 음식을 추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한 나이 든 손님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 직원 교육 담당자 맞소? 지훈은 약간 걱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기에 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직원들이 진정으로 친절하고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봤소. 그 점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소.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는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닷새째, 거의 일주일이 지나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책임감 때문에만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관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옛 상사였던 최상현 매니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해냈군. 최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해야겠네. 자네가 팀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지훈은 웃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았을 때 변한 거죠. 최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생각에 우리가 준비됐다고 보나?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예고 없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리 알리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심하게 서비스 받는 대신 그는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예에 바르게 음식을 소개하고 그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가식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우는 카운터에서 지켜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박 회장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지훈을 불렀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소. 지훈은 앉아서 귀 기울였습니다. 자네 생각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오늘처럼 항상 서비스 정신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라 영원히요. 박 회장은 지훈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아주 좋소. 그는 서류 묶음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자네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교육 및 서비스 품질 관리 부서장으로 합류하기를 바라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자주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레스토랑 전체에서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오늘부터 시스템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평범한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훈은 자신이 직업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도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공식적으로 교육 및 서비스 품질 관리 부서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박진수 회장의 레스토랑 시스템에는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 하나하나,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그는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절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이 고객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라 경험을 창출하고 고객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직원들은 이 변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옛 방식에 익숙해져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내부 평가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그가 예전에 일했던 명가 레스토랑에 대한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정해진 절차대로 서비스하지만 열정이 없다. 마치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것 같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도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명가 레스토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중앙으로 걸어가 한 명 한 명을 바라본 다음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랜 경력의 직원 중 한 명인 박동욱이 말했습니다. 강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고객에게 즐거운 척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피곤한 날이 있고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항상 미소를 지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식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적인 레스토랑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공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만약 고객이 여기에 와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이 레스토랑은 점차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 어린 태도로 고객을 서비스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느낄 때 그들은 항상 여러분을, 이 레스토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저희가 어떻게 즉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각 직원은 서로 역할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절반이 고객이 되고 나머지 절반이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와 무심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차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직원들은 실제 고객처럼 서로를 서비스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는 느낌, 직원이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서비스할 때의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좋은 서비스와 영혼 없는 서비스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연습이 끝났을 때 동욱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지훈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고객이 되어보니 차갑게 서비스받는 기분을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고객이었다면 저도 다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험 이후 명가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개방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단순히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방문 고객 수가 증가했고 명가 레스토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소셜미디어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진수 회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명가 레스토랑에 대한 최신 평가 글 봤소. 지훈은 휴대폰을 열어 오랜 단골 고객의 글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명가 레스토랑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직원들은 예에 바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서비스하지 않고 진정으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좋소. 이 중책을 자네에게 맡기길 잘했군. 그날 밤 지훈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명가 레스토랑의 편견 가득한 웨이터의 태도로 들어섰던 날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장에게 직접 점검받고 교훈을 얻었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한때 고객을 경멸했던 사람에서 이제 직원들이 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변화의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박진수 회장의 레스토랑 시스템은 눈부신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품질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체 운영 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직원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딱딱하고 무감각하게 서비스하지 않고 진정으로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고객들은 단지 음식을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서비스 경험을 누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뒤에는 다름 아닌 지훈이 있었습니다. 연말 총회 날 그룹의 대강당에는 레스토랑 시스템의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해의 결산을 기다리며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고객들은 우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직원들이 정해진 절차만 따르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했습니다. 강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한때 평범한 웨이터였지만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용감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집단 전체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훈 부장, 이리로 올라오시오. 지훈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 순간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박 회장이 자신을 치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끊이지 않는 박수갈채 속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강당 전체는 그가 말하기를 기다리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아래의 동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이 시스템의 서비스직에 대한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지 옷차림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손님을 비웃었던 순간, 그리고 그가 바로 자신의 사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어온 변화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고객을 항상 판단하는 웨이터였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옷 입은 사람들은 돈이 없고 부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자신이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당의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지훈의 도움으로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이 단순히 음식을 나르거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일은 고객에게 영원히 기억될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음식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강당 전체에서 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 직원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지 실수를 겪고 그것을 바로잡는 법을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변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박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편협한 생각을 가진 웨이터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의 말이 반은 맞소. 내가 없었다면 자네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자네 자신이 없었다면 자네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오.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 후 시스템 전체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훈은 한쪽 구석에 서서 동료 직원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와인 잔을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떻소? 지훈은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소? 이것이 끝이 아니오. 자네는 아주 잘 해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소. 지훈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 회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고 싶소. 그리고 나는 자네가 미래의 전체 레스토랑 체인을 위한 인력 교육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길 바라오.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 내가 처음 자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던 것 기억하오? 이번에는 다시 묻고 싶소. 자네가 누군지 아시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지만 용감하게 변화한다면 매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는 되었소. 지훈은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고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더 이상 옛날의 편견 가득한 웨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웨이터가 리더가 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훈은 옷차림만 보고 고객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바로 그 교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삶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지훈이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용감하게 실수에 맞서고 배우고 성장했을 때 삶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성공은 재능뿐만 아니라 진심과 정성에서도 옵니다. 좋은 서비스는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적용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고 매일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항상 즐겁고 행복하며 삶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